바다로 추락한 비행기의 유일한 생존자들은 공교롭게도 육군 사관학교 소년생들. 그들 중 대령인 랄프는 기장을 구하는 기지를 발휘하고 구명보트에 올라탄 소년들은 가까운 무인도에 도착하죠. 그렇게 무태 오른 소년들은 당분간 구조를 기다리며 해안가에 자리합니다. What is that? It's a glow stick. Do you think anybody else is here, sir? It's just an island. There's nothing here. We should just try and get some sleep. And tomorrow we'll figure out what we're gonna do. 이윽고 아이들이 뒤엉켜 잠든 사이 밤새 부상이 심했던 기장을 지켜보던 사이먼은 날이 밝아오자 숲으로 향하죠. 그리곤 맑은 냇물을 찾아냅니다. I found water. 그렇게 목을 축인 아이들이 섬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사이 한편에선 빈 소라 껍데기를 찾아낸 피기. If it had a hole in it right there, you could really blow it. Like a trumpet. Whoever holds the conch gets to speak. That's the rule. Is this like assembly, sir? Yeah. Except 계급이 가장 높았던 랄프는 마치 성인들의 의회처럼 자신들의 질서를 세우고 규칙을 만들기로 합니다. Yes, Ralph's right. We've definitely got to make a fire. 또 모두의 의견에 따라 가장 형이었던 잭 대신 계급이 높았던 대령 랄프를 따르기로 하죠. The election. 그런 랄프의 지시에 따라 모두는 캠프를 짓고 또 먹을 거를 찾아내는가 하면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Piggy, give me your glasses. Hey, give him back. Trust me. 그리곤 그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대로 보초까지 세우고 마치 완벽한 생존법을 아는 것처럼 한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죠. Simon's right. We're going to be rescued. 그럼에도 구조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아이들은 종종 신음하는 기장이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어느덧 놀기만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각자에게 임무를 주는 랄프. All I mean is we have to have a little more discipline and more spear fishing. We've got to have real food. We should be hunting. 하지만 놀기 좋아하고 늘 장난만 치던 잭은 점점 불만이 쌓여갑니다.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게다가 가장 지혜로운 피기를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낚시 연습을 방해하기도 하죠. Hey, cut it out! Are you crazy? Stop it! You know why Jack got sent to military school? Because he was in trouble. Who says? Tony. Jack told him he took a car and drove it on the highway. 그리고 서서히 그들이 세워놓은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상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기장의 돌발 행동에 아이들이 당황하는 것도 잠시. 그날 밤 캠프를 이탈한 기장은 옷까지만 남긴 채 아예 사라져버리죠. I don't think he's dead. Why not? Where are his shoes? We've got to keep looking. 또한 매일마다 사냥 연습 중인 잭은 자신들의 무리를 하나둘씩 키워가며 점점 흉폭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인도를 지나가는 헬기를 발견하자 랄프는 그 즉시 언덕 위로 달려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헬기는 그대로 무인도를 지나칩니다. 결국 망연자실한 랄프는 모닥불을 지키지 않았던 잭을 탓하고 Back off, man. I'm sick of your shit and so's my gang. 마침 그를 따를 생각이 없던 잭은 절반의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에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기분처럼 엄청난 폭풍이 지나가고 캠프마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Do you think the other guys are okay? Who cares? Okay, Dork, I was just asking.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랄프 아이들은 다시 모닥불을 피우죠. 한편 재개 일행 중 우연히 동굴을 발견한 한 아이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사라졌던 기장을 괴물로 착각한 아이는 그를 찌르고 도망칩니다. What's this dumb shit I hear about a monster?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겁에 질린 아이들을 잭은 교묘히 이용하죠. Whatever it is, it's in there. Just over the big rise behind our camp. Real close. Holy shit. 그날부터 랄프와 함께 있던 아이들도 하나 둘씩 사냥꾼이 된 잭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Oh, great. Two more traitors. Sorry, Alf. 게다가 랄프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도구인 칼까지 빼앗아가죠. They broke my glasses. 냇물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또 기장이 살아있다고 믿었던 사이먼은 그 길로 괴물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Where's the cave you found? This is a present for the monster. 같은 시각 마치 의식을 치르듯 사냥한 돼지 머리를 동굴 앞에 세워둔 잭은 그 즉시 랄프의 캠프로 찾아가 이런 말을 하죠. We killed a pig today. There's going to be a feast. You can all come eat with us if you want to. 그 사이 파리가 득실거리는 돼지 머리를 발견한 사이먼. 그는 한참이나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또 떠나간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잭의 소굴에 찾아온 랄프는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앞이 캄캄해지죠. 한편에선 아니나 다를까 죽은 기장을 확인한 사이먼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Monster! It's the real monster! Kill him! 결국 사이먼은 이성을 잃은 아이들의 손에 처참히 살해됩니다. We were there. We didn't do anything.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피기와 둘만 남게 된 랄프는 엉엉 울어버리죠. It could come again anytime, in any shape. Just when we're not ready. It could be 동시에 사이먼의 죽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을 더욱더 자극하던 잭은 급기야 불을 피우는 유일한 도구인 피기 안경까지 빼앗아갑니다. We could just give up and join its tribe. Then we'd at least be with the others. No, Piggy. 랄프는 어쩔 수 없이 피기를 데리고 잭을 찾아가죠. 그리곤 이성적인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주저없이 피기까지 살해하죠. You're not gonna get away with this. Yeah? 그럼에도 잭은 끝까지 혼자가 된 랄프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를 잡아내기 위해 숲 전체에 불까지 지릅니다. 결국 그들의 사냥감이 된 랄프는 목숨을 걸고 해변으로 도망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피운 불로 인해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What are you guys doing? 이 작품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윌리엄 골딩의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1963년에 제작된 영국판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기도 하죠.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 도덕성의 퇴행과 본능을 주제로 한 영화들의 표본과 같은 작품입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보이저스나 디바이드가 거의 흡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 주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이라는 점이죠. 영화에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기장이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 바로 아이들의 이성이 무너지는 기점, 즉 정신적인 의지가 사라지는 부분이죠. 그의 실종이 있은 직후
질서를 깨뜨리고 캠프에서 떠나버린 잭으로 인해 소년들은 점점 야만적으로 변해갑니다. 사이먼의 꿈에서도 기장은 구조의 희망과 막연한 기대 심리의 작용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동굴에서 죽임을 당한 직후 기장은 두 번째 의미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공포의 도구, 즉 괴물이 되죠. 그러한 기점을 연결해주는 캐릭터가 바로 사이먼인데요. 기장을 돌보다 냇물을 발견한 사이먼은 그가 벗어버린 옷가지를 보고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또 원작에선 아주 심오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파리대왕, 즉 창에 꽂혀 파리가 들끓는 돼지머리가 그들을 향해 경고하죠. 한동안 파리대왕을 응시하던 사이먼은 괴물이 아닌 죽은 기장을 발견하고 그제야 모든 걸 깨닫습니다.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괴물로 권력의 수장이 된 잭과 그들 간의 분열, 그리고 광기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를 직접 죽임을 당함으로써 설명하죠. If you don't stand up to him, you're just another one of his slaves. 이처럼 무인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분열의 서사를 축소해놓은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무려 67년 전에 발표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파리대왕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영화 파리대왕을 추천합니다.